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여러분들 약도 그려보셨지요? 자기 집이 어딘지 약도 그리는 거. 어린아이들에게 약도를 그리게 시키면 아이들은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자기 집이 가장 큽니다. 자기 집을 가장 크게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 옆에 있는 빌딩들, 교보 빌딩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떤 빌딩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제일 큰 거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도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교보 빌딩을 크게 그리고 그 교보 빌딩 옆에 조그마한 집, 우리 집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것. 어쩌면 큰 것을 빌려가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게 어른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가끔 허세 부리는 사람들 보면 정치가 아무개하고 내가 얼마나 가까운 줄 알아? 그 영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그 시장하고 내가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우리 어른들의 허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긴 남의 이론을 빌려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자기가 마치 그 이야기를 한 사람과 동급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전문가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이 그렸던 것처럼 자기 집을 가장 크게 그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한 8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오어사라고 하는 절이 있지요. 오어사, 원효 스님과 연관이 된 절이지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원효 선생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여행을 하면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어사에는 해공 스님이 머물러 계셨고, 원효 스님은 경주에 머물러 계시면서 자기가 중요한 집필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대안 스님, 해공 스님 이런 분들이었다고 얘기하지요. 해공 스님을 만나러 하루 길을 넘게 걸어가 가지고 해공과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지요. 해공과 원효의 법거량, 누구의 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고수인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던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지요. 해공과 원효가 배가 고파가지고 함께 그 앞에 있는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해공은 다시 똥을 누는데 물고기를 그대로 똥으로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연못 오어지에 똥을 누니까 그냥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포덕포덕 이렇게 다시 헤엄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원효가 똥을 놓더니 원효의 똥은 완전히 소화가 돼가지고 황금빛깔의 똥이 뿌지직하고 나와서 연못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그 똥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효보다 해공의 법력이 훨씬 높았다. 물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썼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해석합니다. 진짜 법력, 참다운 깨달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해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똥으로 싸는 거지요. 하나의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을 자기가 공부하고 그 이론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해공은 불교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보았다라면 원효는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완전히 씹어 먹어가지고
어떤 불경이든 하다못해 부처님의 가운데 토막까지도 다 씹어먹고, 그리고는 다 소화시켜서 똥으로 싸내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고 이것이 진짜 법력이 아닌가, 이렇게 원효는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건강한 삶을 살면 건강한 삶의 흔적이 나오게 되지요. 마치 맛있는 밥을 먹으면 황금색 똥을 싸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저는 매 순간 가르침 앞에 이 물음을 묻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얘기야? 이것은 철학자 누가? 이것은 예수 선생님이? 이것은 부처님이? 그런데 그 가르침을 온전히 소화해냈다라면, 삶으로 살아냈다라면, 더 이상 저 사람은 예수 전공자, 저 사람은 부처님 전공자, 저 사람은 소크라테스 전공자, 이렇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이 소크라테스야, 저 사람이 예수야, 저 사람이 부처님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완전히 소화해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가르침, 곧 교육이라고 하는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어떻게 잘 가르칠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나로 잘 살까를 고민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듣지요. 많은 스승들을 통하여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내 삶으로 완전히 소화되어져서 더 이상 제 삶 속에서는 그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걸음을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름 빌려서 내 얘기하고 교보 빌딩 빌려서 우리 집 안내하고 저명한 저술가들의 이야기 빌려서 자기 이야기하는 이런 남의 얘기하는 시대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아내고 난 결과로 자신의 배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집을 제일 크게 그리는 아이들의 약도처럼 세상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논쟁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가 말하는 것이 맞아, 틀려, 그 가르침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며 끊임없이 논쟁하는데, 자신이 만일 온전히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라면 삶이 남을 뿐이지요. 이론이 남지 않고 오직 그의 삶이 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오늘도 밥 먹고 똥을 쌉니다.